예, 안녕하십니까. 어니스트 텍스의 이종원 회계사입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이익 소각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익 소각. 네.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실제로 하신 분들도 많고 저도 많이 해드렸습니다. 자, 이익 소각이라는 개념이 시장에 처음 나왔을 때는 굉장히 좀 센세이션했어요. 저도 처음에 그걸 듣고 나서 와, 세법을 이렇게 활용한다고? 진짜 사람들이 머리 좋다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자, 이익 소각에 대해서 정확히 개념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이익 소각이라는 걸 뭐냐면은 배우자 간의 증여 재산이 6억까지 공제된다는 점과 그다음 두 번째, 주식 등에 대해서는 당시에 2월 과세, 즉 취득가액을 증여가액으로 봐주지 않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활용한 컨설팅 방법이었습니다. 즉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평가를 해서 6억 원을 배우자한테 증여를 하고요. 배우자는 이 6억 원에 대해서 증여세를 낼 게 없겠죠. 이 주식 6억 원을 받은 다음에 양도를 합니다. 어디다가? 법인에 다시 양도를 합니다. 그래서 법인에서 6억 원의 현금을 받게 되지만 취득가도 6억 원이고 양도한 가액도 6억 원이기 때문에 역시 배우자, 즉 어머님이 내셔야 되는 세금 또한 없었습니다. 증여세 0원, 양도세 0원. 다만 법인에서 빼올 수 있는 돈은 얼마? 6억이 됐습니다. 굉장히 좀 신박한 방법이었어요. 근데 이에 대해서도 역시 과세관청이 대규모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적발을 하겠다라고 해서 굉장히 세법도 개정되고 그 다음에 판례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필요 경비의 계산 특례라는 항목이 이제 23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됐어요. 즉 부동산 등 자산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2월 과세 특례 필요 경비 규정이 이 주식에도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잠깐 보자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을 양도할 때 그 필요 경비를 취득가, 즉 증여받은 가액으로 하는 게 아니라 증여한 아버님이 최초에 취득했던 가액으로 의제시키겠다. 언제 동안? 1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에는 이렇게 만들겠다라고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즉 그러니까 이제는 증여받고 나서 최소 1년은 기다려야겠죠. 자, 이런 규정이 왜 발생을 했냐? 결국은 이익 소각을 조준하고 만든 세법 개정이라고 당연히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이렇게 이익 소각에 대해서 말들이 많을 때 또 한 줄기 빛 같은 규정이 하나 날라오게 됐는데 그게 바로 최근에 나온 22구합 70965의 사건 번호입니다. 자, 이 사건은 말씀드리다시피 피고가 세무서고 원고가 납세자입니다. 자, 이익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의 부과를 때렸는데 이거를 어떻게 했다? 1심 판결에서 납세자가 승소했습니다. 즉 과세관청은 방금 제가 영상 초반에 설명드렸던 이익소각에 대해서 야, 그거 너 세금 줄이려고 그냥 법률 행위인 것처럼 행동했던 거야. 실질 과세에 따라서 이건 네 법인 대표가 그냥 양도한 걸로 보고 세금 때릴게. 배우자 증여했던 거 너 증여라는 사실 자체 안 한 걸로 나는 볼게. 실질에 따라서 과세할게 라고 해버린 것이죠. 사실 이 부분은 이런 컨설팅을 하는 데 있어서 항상 반대급부로서 저희도 우려했던 점이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1심 판결, 아직 뭐 대법원 판례까지 나온 건 아닌데 수원지방법원에서 1심 판례가 나왔거든요. 자, 그러면은 과세관청의 주장은 뭐였냐면은 증여라는 것 자체가 너가 의제배당 소득을 회피하기 위해서 증여를 행위를 포함한 일련의 거래 자체가 주식을 직접 양도한 후 그 주식이 소각됨으로 인해서 원고한테 의제 배당이 받은 거기 때문에 이 주식 양도 대금 자체가 대표한테 증여한 것으로 다시 재구성돼야 된다. 그러니까 증여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 납세자는 뭐죠? 지배 구조를 단순화하고 이러한 재무제표, 법인의 가지금을 상환함으로써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일환으로서 이 증여 공제라는 제도를 활용한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증여와 양도는 각각의 독립된 경제적 실질이 존재하므로 이 사건을 아버님이 주식을 직접 양도한 걸로 보는 것은 좀 과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근데 판사님은 어떻게 판단했냐면은 이거는 조금
다음 시간에 이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이 판례에 대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납세자한테 유리한 승소 판결로 일단은 일단락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깊이 있게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종원 회계사였고요. 감사합니다.